저는 여기 그 경기 중북구 환경동이라는 일하고 있고요. 김성기라고 합니다. 처음에 보면서 그 박사님께서는 되게 그 전문가로서 학자로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의정부 시민으로서 느끼는 의문점들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함께 해봤습니다. 일단 그 변제관에 있는 의정부시 공공화처리시설 현황을 보겠습니다. 의정부 공공화처리시설은 크게 두 개, 그러니까 장암동에 있는 1, 2, 3 처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밀락이 공공화처리시설에서 밀락 2지구 생기면서 밀락 2지구만을 처리하기 위해서 생긴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차이가 있고요. 대략 설비 용량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의정부 장암동에 있는 공공화처리시설은 하루에 20만 제곱미터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밀락 2는 지금 16만 제곱미터 정도 처리하는데 의정부 공공화수 처리장은 실제로는 약 70% 정도 16만 뭐 이 정도 16만 15만 이 정도만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밀락이 공공화수 처리시설도 그 16,000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요거 지금 11,000에서 11,000 정도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정부시의 공공화수 처리시설에 대한 용량은 그 시설 용량 대비로 볼 때는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그 2015년도에 의정부시 그 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2017년도에 하수 기본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이유는 뭐냐면 고산지구라는 지역이 생깁니다. 고산지역도 생기면 당연히 그 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생활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생활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원래 주택을 짓고 주택 택지 개발을 하면 LH에서 당연히 택지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짓는 돈을 부담합니다. 물론 LH가 뭐 모함이 좋아서 주는 게 아니라 다 LH 그 고산지구에 입주하시는 분들 택지 분양가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LH에서 우리가 고산지구에 짓겠다. 의정부시설 안 된다. 너희들이 짓는 거 우리 못 믿겠다. 방식이 다르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설렁설레에서 총 3가지 안이 생깁니다. 그림을, 그림 너무 제가 작게 놨네요. 고산지구에서, 지금 그림에서 설명 좀 하고 싶은데, 고산지구에서 그 밀락 하수 차량까지 이렇게 올리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고산지구 자체에 짓는 LH에서 제시했던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파이프를 설어서 여기 장암문까지 끌어내리는 3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LH 최초에 얘기했던 건 우리가 짓겠다. 의정부시는 뭐 비교해보자 해서 여러가지 비교가 나옵니다. 뭐 X 뭐 이렇게 뭐 개요 나오고 40달러 길이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제 자료집에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점 단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와서 이렇게 장점 단점을 비교하게 되는데 장점을 자체에서 하게 되면 고산지구에도 자연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락이 그거예요. 밀락 하수처리장이 좋은 점은 뭐냐면 밀락이 나온 물을 정화 처리해서 그러니까 밀락천하고 구용천에 투하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용천 수량이 엄청 많아졌죠. 그게 사실은 구용천에서 특별히 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밀락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처리수를 구용천으로 붓기 때문에 구용천에 물이 수량이 많아서 하천 유기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하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 지금 장암 하수처리장에서 양주시 경계로 물을 갖다가 1년에 1억 원을 줘서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 유지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양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전기세도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천 유지수를 위해서라면 고산동에다가 짓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의정부시도 뭔가 계획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떻게 나왔냐면 검토 결과에서 의정부가 어차피 지금 시설이 많기 때문에 공공시설 한 원자보다 180 납부할 계획으로 노후된 1처리장 시설 개량에 해당하고 하수관련 원인과 별도로 산정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그 처리시설을 짓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현재 장암동에 있는 장암동 시설을 보수한 데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시고까지. 그렇게 해서 2017년에 계획을 한번 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가 보다. 그리고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사실은 고산동에 짓는 게 더 좋긴 하지만 의정부시가 지금 하수처리 용량도 남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뭐 안 짓고 이렇게 쓰겠다는데 좋은 일이다 라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수처리 시설 한국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민자로 지하를 했다고 합니다. 이 현재가 이 뉴스를 듣는 순간 처리장과 별개로 그 소각장 얘기가 딱 떠올랐습니다. 소각장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 자원시설 소각장 같은 경우 맨 처음에 밀락 2지구에 지금 대리발전 옆에다가 소각장을 지어주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의정부시 우리 소각장 공연 남는다. 그러니까 저기 그 소각장 그 떼는 거 요즘 장암동에 있는 종합시장 옆에 있는 거기서 떼겠다. 그러니까 돈 주지 말아라. 그래서 그걸 개보수 쓰겠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또 용량이 모자라니까 여기 현대화기에서 자율동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하수용물 처리장이나 소각장이나 논리 구조가 똑같아요. 수공해서 우리가 지어주겠다. 아니다. 우리 이 정도 시설 많으니까 그냥 여기 돈 주면 우리가 잘 할게. 그러고 나서 돈 받은 다음에 현대화 시설에서 민자 동입니다. 이건 어째 한 사람 작품 같은 느낌이 되게 막 드는 거죠. 뭐 시나리오가 똑같죠. 저기 드라마도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 같은 줄거리가 돌려먹지 않습니까? 같은 얘기 돌려먹는 데 인상이 강하게 닫았고요. 뭐 보시면 하수 처리 시설 현대한 농도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시면 뭐 시설 노후화 가장 크죠. 시설 노후화 가장 사실은 의정부 하수용물 처리장은 벌써 35년 된 진짜 나이 우리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오래된 처리장 맞습니다. 단 제1 처리장 기준이고요. 제3 처리장은 아직 20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의 비효율성에서 현재 오래됐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자주 망가지기 때문에 이걸 고치다 보면 드는 돈이 새로 짓는 거보다 많이 들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또 소각장 때도 들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강화대형 관계수준 기준 준수를 가서 그 뒤에 나오겠지만 현재까지 있는 것보다 환경수계 자체의 수지를 선지역도 3.0까지 떨겠다고 비율 기준 3.0까지 떨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작이 효능과 하수 입시 현재 강수준 그러니까 현재 고농도 그러니까 동작이랑 그다음에 그러니까 겨울에는 갈수기지 않습니까? 비가 잦고 이러면 들어오는 물이 양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에는 수온이 낮아서 현재가 자연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정화가 좀 늦게 됩니다. 그 당시에서 의정부의 주장에 하면 연 65일 정도를 아마 농도를 초과해서 방류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역 주민의 민원 제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처리사를 보여주기. 악취로 민원 제기 얘기가 나오는데 의정부시 올해 초에 이제 더 이상 악취 없다고 유명 유튜버 불러갖고 광고 영상 찍고 그랬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고요. 인근 주민과 교통 침해에 대한 시민적 불편철에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계획의 목적 보시면 수재개혁 환경예산 현재 뭐 이렇게 하철이 현재 시작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자녀부지 확보로 시정책 부응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이거 가지고 이제 공원을 지어서 녹지를 확보해서 녹지를 올린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건지 아니면 시 정책이 녹지 확보인지 뭐 다른 건지 좀 이건 아직 알 수 없고요. 그다음에 그 녹지 공간 확보를 해서 제가 듣기로는 현재 제1 처리장 부지만 지하시키고 현재 그 밀양 하수 처리장에 물사람 공원 짓는 것처럼 그 상부에 공원 짓고 나머지 부지는 뭐 아직 계획이 없다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내용 보시면 뭐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1처리장 부지 보신 대로 1처리장 부지 내에만 짓고 나머지 2처리장, 3처리장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애초에 20만 제곱미터를 하루에 처리하면 고산동 지역의 고산지구에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데 제1 처리장 부지로 하면서 16만 제곱미터를 용량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고산 지구의 처리장의 처리수는 처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밀락 2지구 하수장에 새로 시설을 지어야 합니다. 그 얘기가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요 얘기는, 요거, 아까 그 노후화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 공공시설 노후화 실태평가 및 대상대상 조사 연구에서 의정부시에서 노후화에서 환경부에서 꼭 이렇게 노후화됐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수 다시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그 주장 근거인데요. 실제로 의정부시의 건물 안전성은 다 비등급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33년입니다. 그 당시에 2019년 당시에 33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노후가 그러니까 세월 점수를 깎아먹고 나니까 다 시등급이 나온 거예요. 시등급이 나온 상황이라서 실제로 이 조선에서도 필요합니다. 준수하기 위해서는 공법 개량이 반드시 필요하고 판단되고 건물 노후가 됐으니까 세가까지 나오는데 결론은 겁니다. 새로운 지을 압박이 재건설 또는 개량 계획을 수립하여서 사용하여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의정부시는 마치 재건설을 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 뒤에 번화라 개량 계획에 대한 얘기는 싹 빼놓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은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논리해서 줄 때 답이 두 개인데 하나만 답이라고 이건 거짓입니다. 수학 시간에 배우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를 숙이는 것도 분명한 거짓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시면 여기 또 증거 이게 앞에 거는 요 앞에 칸은 2017년에 하수도 기본계획 세우면서 유입수질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요. 유입수질을 2017년에 계획 세우면서 미리 알고 있었는데 2020년 계획에도 똑같습니다. 숫자가 1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2017년하고 2020년하고 유입수질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서 고도 처리를 해야 된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들은 전부 다 의정부 하수도 기본계획에서 따온 자료들입니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 심지어 이거 사진 찍어 놓은 겁니다. 그 자료를.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아까 강화된 수질 얘기가 나옵니다. 환경물류 남유역,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에 따른 개방수질 강화해서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에 따른 계획 정비수질을 의정부는 3, 그 다음 밀라하고 5까지 BOD 기준으로 나머지 기준은 거의 다 통과가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BOD 기준이고요. 그래서 의정부시 공공하수시설 계획 정비수질을 갖다가 의정부 3까지 맞추겠다고 의정부 하수도 기본계획 2020에 나옵니다. 그런데 빨간 줄 그런데 보시면 이 계획이 발표한 게 2015년이에요. 2017년 하수도 기본계획 세울 때는 이 계획 몰랐던 모양이죠. 2015년도에 이렇게 계획이 나왔습니다. 근데 2017년에는 이 계획을 분명히 통과시킬 수 있다고 얘기해놓고 이 규정을 지킬 수 있다고 해놓고 갑자기 2020년에서 우리 시설 너무 나이가 안 되니까 지어야 되고 돈 없으니까 민영화해야 된다는 게 현재 제가 보는 의정부시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의정 공무원실에서 방문 수질 검사 기준인데요. 보시면은 실제로 제1처리장은 한 1년에 세 달 정도, 평균 3달 정도, 6월달, 9월달, 10월달, 그 다음에 2처리장은 3, 4월달, 갈수기예요. 제1처리장이 이렇게 물이 많이 넘치는 이유는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하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넘치고 있고요. 2021년도 보면 1처리장은 넘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2처리장만 갈수기인 3, 4월달에 조금씩 넘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정부에서 지정한 대로 이것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지 아니면 저 갈수기에 처리할 수 있는 유지용수를 붓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 없는가 좀 더 찾아볼 의미가 있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별 하수처리 이거 제가 발제가 아까 달랐습니다. 이건 출처는 제가 잘못 읽은 겁니다. 이건 의정부시 하수도에 검사 결과 받은 거라서 하수도 기본계획은 아닙니다. 더 웃기는 건 의정부시 용도별 하수처리 제2용수 공급 기준이 2007년에 나옵니다. 2007년에 이미 우리 의정부시의 용수는 다 친수용수 내지 아니면 친수용수 내지 유지용수를 봐야 되거든요. 친수용수의 기준이 이미 3ppm 이하로 2007년에 지정돼 있었고 이건 분명히 권고당 환경부에서 내는 권고입니다. 이런 권고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2007년에 나왔었고 2015년에 나온 제품인데 갑자기 2017년까지 멀쩡하다가 2020년도에 그렇게 되는 건 이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건 하수처리 제2용 가이드북이랑 2007년 12월에 환경부에서 나온 가이드북에 나온 자료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게 전략 환경문과 초안 2020년 7월 의정부시에서 환경청에다 보낸 증언입니다. 보시면 보증수에 있습니다. 제2용수 BOD가 4.5 이하를 보증하겠답니다. 분명히 3.0 이하를 맞추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민간 투자 사업을 한다는 건데, 제2용수의 비용이 보증 수준은 4.5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맞는 말인지 좀 궁금합니다. 여기 당장 투자 계획도 보더라도 오히려 그 2017년에는 총액이 6,748억 6,748억 이렇게 됩니다. 근데 2020년 계획이면 5,200억은 오히려 줄어있습니다. 줄어있는데 왜 줄어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시비와 국도비로 2,000억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총액 5,200억인데 이거를 감당 못해서 2,700억어치 민자를 끌고 가야 되는지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더 얘기 오늘 많이 드릴 것 같은데 안성시가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안성시가 워낙 유명한 얘기여서 2015년에 안성시가 하이파트 치렀습니다. 그래서 2018년 되면 가정용 하수도 요금이 톤당 1,054원이 될 거다. 400원 인상인데, 자, 톤당 1,054원이면요, 우리 집에 있는 욕조에다가 욕조 물 채워놓고 목욕 한번 하면은 수도값, 온도되고 기름값 빼고요, 슬슬 하수도 요금이 3,000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료랑 온수비 합치면 녹조 하나 피워놓고 여기서 목욕 한번 하면 거의 9만 원 나가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당연히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톤당 이렇게 하면 담이 안 오지만 욕조 하나 채우면 3,000원입니다. 하수도 비용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난리가 났었고, 이제 이 배경에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2007년 9월에 민간 투자를 허가했기 때문에 이것의 영향이 아니냐라고 그 당시에 시민단체와 그 다음에 그 정치인들이, 그 당시에 시의원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결국 크게 싸우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자마자 안성시에서 홍보 그래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우리가 천천히 올리겠다 라고 얘기해서 지금 천천히 올라서 하수도, 그러니까 생활용 하수도 요금은 현재 의정부랑 안성이랑 2020년까지도 거의 비슷하습니다. 동점만 차이 날까요, 통상? 근데 여기에 숨겨진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글씨가 안 보이네요. 보시면 경기도 이렇게 처리한가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단가 뭐냐면 실제로 하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처리단가는 1톤을 처리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현실화율은 그러면 우리가 낸 그 하수도 요금이 처리 원가에서 몇 프로나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보면 경기도는 32%부터 40%까지 쭉 해서 대충 평균 40%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성을 보시면 2010년에 14%, 그 다음에 2015년에 이렇게 그 하수도 요금 조금 올랐었군요. 오르면서 이게 78년까지 올리겠다고 얘기를 해서 조금 올린 상태에서 19%까지 찍고요. 2016년에 24% 찍었다가 현재 다 계속 20%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우리가 하수도 요금 자체는 안 올랐는데 시에서 이 민자회사에 돈을 80%를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박사님 거기에 나왔었지만 실제로 하수도 요금은 우리가 내는 것도 있지만 아니요 여기 2007년 임자 계약하고 이제 들어왔었고 이게 민자 종료된 게 2016년도 예, 2007년 했다가 이제 종료된 게 20년에서 2016년도에 예, 종료됐습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갔고요. 위약금 500억 예. 민자 물리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의정부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 보겠습니다. 보시면 보시면은 의정부는 현재 거의 60% 가까운 우리가 평균당 빼는 하수도 요금, 그러니까 생활하수도뿐만 아니라 목욕탕 요금, 뭐 기타 등등 비싼 요금 다 포함해서입니다. 보면 60% 가까운 55%를 갖다가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의 20%는 거의 비슷한 얘기거든요. 가능한 건 재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멘틀하게 하고 있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굳이 민자를 바꾼다면 이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죠. 또 문제가 있는 게 계획의 추진경이 하면서 2019년 9월 달에 민간기업이 사업 제안을 제출합니다. 근데 아까 보셨던 하수도 부실화 검토서에 보면요. 이미 물론
연구를 2019년 12월까지 정보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사하고 당시에 의정부는 지하를 계획하고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였던 2019년 그 환경부 환경공단에서 진단했던 환경진단에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 초까지 했는데 거기 조사서야에 의정부시는 지하를 계획하고 있다. 2017년 하수 계획에서는 분명히 그 장암 하수 처리장을 그대로 쓰는 게 목적이었는데 2019년도에 이미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 당연히 민자라는 얘기 안 나오고요. 지하화를 계획 중이라는 문구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19년 9월 달에 업자가 업체가 사업자가 네, 제가 저기 너무 저기 싼 말이 있을 때 업자가 제출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본 하수 그 진단 그 부실 진단 보면요 2019년 12월까지도 지하 계획 중이지 이 지하를 어떻게 민자 거기에 그런 것도 나옵니다. 민자 투자 심사 중 민자 투자 뭐 이렇게 투자에 대한 심사 중 이런 것도 다 나오는데 의정부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군요. 9월 달에 받아서 2004년에 관리센터를 바로 이제 6개월 만에 넘겨버립니다. 쭉 진행해보면 현재 2010년 10월인데 제3자 제안을 공고하려고 했으나 아직 공고는 안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무슨 번개불에 콩고는 것도 아니고 민자 결정하기를 이렇게 빨리 결정을 하는지 시민들에게 이 민자를 갖다가 해도 되는지 민자로 할 것인지 세금 더 낼 것인지 그럴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세금 더 내시고 더 깨끗한 물에서 사시겠습니까? 돈 더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물어보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재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환경기초의 주민수용성 확대 의정부에서도 이렇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장암동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해서 뚜껑을 씌운다는 지붕을 씌우고 지붕 씌워서 지가 안 나는다는 걸 광고하기 위해서 유명 유튜버 불러갖고 광고 방송도 만들고요. 이런 것도 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의정부에서 50년 넘게 살았지만 그 지나갈 때 렌즈가 다르더라고요. 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 역할에 따른 현대화 광고를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아까 말씀드린 2,700억짜리 공사지만 1,300억을 들여서 더 들여서 관로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그 장암 하수처리장 그러니까 밀락 하수처리장 옆에 또 새로운 하수처리를 또 지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지하가 요즘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들 뭐 장애간다고 그 똥장무지를 장애할 거 아니라면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시민생활 밀접한 환경사회의 특성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이나 그냥 하지만 시민들이 살면서 만들어지는 쓰레기 시민들이 만든 폐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시 관계당국이 시행정이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을 보여야지 일이 힘들고 고되다고 그냥 민간에게 맡겨버리고 그리고 수익이 어떻게 할지는 그 다음에 재정사업과 민주사업의 단기적 비용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자료를 원래 소각장 자료에서 껴놓으려고 하다가 안 넣었는데 잠깐 결론 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천안시하고 청주시가 둘 다 소각장을 동시에 완공했습니다. 천안시는 200톤 규모고요. 청주시는 400톤 규모로 완공을 시켰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청주시는 재정을 했습니다. 천안시는 민자를 했습니다. 2017년에 톤당 처리를 보니까 천안시가 청주가 싸요. 청주가 6만원 초반대였고요. 천안이 5만원 후반대였습니다. 2, 3천 차이, 톤당 2, 3천 차이 났습니다. 하루에 200톤 되는데 2, 3천 차이가 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2019년제를 봤습니다. 청주시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7만원 초반대로 올랐습니다. 6만원 초반에서 한 9만원 올랐더라고요. 천안시는 18만 6천원입니다. 3배 올랐더라고요. 민자로 그런 말이 있죠. 민자가 가격을 올릴 때는 이유는 만 가지가 없는다 그죠. 근데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회사가 우리는 정말 좋은 뜻에서 의정부시에 기여하고 싶어서 지어줘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기업의 생리는 이익을 남기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소각장 자료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시간이 협치를 통한 시행정. 시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 세우면 시민들은 따라오면 됩니다. 의문 갖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협치를 통해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거대한 2,700억, 민자 2,700억,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부수 경비까지 하시면 약 4천억 가까운 하수도 사업입니다. 이거 하나 변경함에 따라서. 이런 게 있다면 주민 수기 내지는 최소한 주민위원회를 꾸려서 함께 국민을 전혀 가져야 되지 않나 싶고요. 네, 그 마지막은 그냥 환경단 지속까지 하는 얘기입니다. 시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의정부시 만들어가는데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줘서 많은 사실들을 좀 확인했던 과정인 것 같습니다.